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SKC&C는 화재가 발생했던 판교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이 100%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메일 등 여러 서비스도 이르면 오늘 중 복구가 완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조치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의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마련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4.4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보름이나 빨리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수도권과 안동에서도 평년보다 열흘 이상 빨리 첫 얼음이 기록됐는데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2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바이오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러스 발생 초기 12시간 이내에 경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기술을 개발하고 대유행 발생 일주일 이내 수만 건의 진단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각국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2020년 이후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 5억 명이 운동 부족을 주 원인으로 하는 비전염성 질병에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은 연간 270억 달러씩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503명으로 하루 전보다 3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000여 명, 2주 전보다 5천여 명 줄어들면서 어제까지 닷새째 이어지던 전주 대비 증가세를 멈추고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9,431명, 해외 유입은 72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43명으로 8일째 2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43명 발생해 전날 한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28,899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습격에 대비해서 미국 정부가 감염병 대유행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대유행 대응을 포함해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 국가안보 전략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가 무증상 상태로 퍼져나갈 경우 이를 감지해 바이러스 발생 초기 12시간 이내에 이를 경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대유행 발생 일주일 내에 수만 건의 진단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고 90일 이내에 신속검사기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어 바이러스 발생 100일 이내에 신규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130일 이내에는 미국 인구 전체에게 접종할 수 있는 규모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계획입니다. 네, 각국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2020년 이후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억 명이 운동 부족을 주 원인으로 하는 비전염성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망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19일 발간한 2022 세계 신체활동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면서 심장질환과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은 연간 270억 달러씩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비전염성 질병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책 수립 사례는 늘었지만 자금 집행을 수반한 정책은 전체의 2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3호장 병원이 적발되면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으로 타간 급여비를 돌려받기 위한 환수 절차에 나섭니다.
환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데 정작 공단이 수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서 현행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A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란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걸로 추정되는 요양급여는 무려 470억여 원. 하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병원 관계자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요양급여를 돌려받으려던 공단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환수에 나설 길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공단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검 내부 규칙상 관련 검찰 처분 결과는 보건복지부 같은 관련 부처에만 통보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대해선 공식적인 통보 지침이 없는 만큼 공단으로선 아름아름 내용을 파악하거나 복지부 등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나 통보가 돼 통상 3년은 넘게 걸린다는 게 공단 관계자 설명입니다.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게 공단의 통보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정수급 환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환수 기관에 이를 제때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검찰청의 통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정급여 징수가 이뤄진 건 5%뿐. A병원과 같이 재기수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이 된 사례가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만큼 깜깜이 통보가 계속된다면 건보 재정 공백이 더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4.4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보름 빨리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과 안동에서도 평년보다 10일 이상 빨리 첫 얼음이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밤사이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오늘 아침 서울 등 내륙 곳곳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더 떨어지고 일부 내륙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영하권 추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 17도 등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SK CNC는 오늘 새벽 5시부터 판교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SK CNC 관계자는 오늘 오전 5시부터 전력 공급률이 100%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 데이터 센터에 서버 약 3만 2천 대를 뒀다가 지난 15일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메일 등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도 이르면 오늘 중 복구가 완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는 자유를 내세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대란에 국가적 대응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 한 곳에 시설 일부에 불이 났는데 온 나라가 난립니다. 해당 기업이 메신저 시장의 87%,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한 카카오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이런 독과점을 10분 활용해 미용실부터 영어학원에 골프장까지 문어발 확장을 이어왔고 계열사 수를 무려 129개까지 늘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문제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검색 조작이나 수수료 갑질 등 독과점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신종 반칙은 이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 등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지만 새 정부 들어 자유를 강조하며 하나같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같은 기업의 반칙을 규정하는 심사 지침마저 그림자 규제라는 반대에 막혀 행정 예고 이후에도 9달 동안 손발이 묶였습니다.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을 최일선에서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자율과 규제 완화 타령입니다. 대표적인 독과점 문제로 꼽히는 배달 수수료를 자율로 해결하자고 나섰고, 어떤 자율적인 그 규제를 통해서 그 시장 내에서 그 어떤 서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자는 온플법도 국회 통과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올해 통과를 원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를 원치 않으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 정책적 판단이 아닌 카톡 먹통 사태로 인한 여론에 떠밀려 공정위든 국회든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카카오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조치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연말 이전에 우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법 전이라도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서 이중화가 되지 않은 곳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마련해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도록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톡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건 지난 2010년 문자 메시지 기능을 대신하면서부터입니다. 대표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는 그동안 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사업 확대만 중시하다 이번 먹통 대란으로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전까지 2G 휴대폰 시대에서 문자 메시지는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넘기며 기존 문자 메시지는 물론 네이트온 등 컴퓨터 메신저도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방한 당시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We can connect and innovate across borders like never before. With your smartphones and Twitter and Me Today and Kakao Talk. 2012년 2G 피처폰 퇴장의 1등 공신이 된 카톡은 포털 사이트 다음과 합병하며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갑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등 전방위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플랫폼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 때문에 승자가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트래픽과 서버 안정성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등한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데이터 센터였던 LG CNS의 전력 장애로 서비스 불통 사태를 겪고 올해도 5차례 오류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한다는 비판도 숱하게 제기됐습니다.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가 사업체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약하기가 좋으니까 거기를 통해 사지만 그동안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알리는 굿비 앱 알림의 25%를 카톡에 의존했던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운영부터 플랫폼 사업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편리성을 우선시하며 급성장한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초심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난 주말 카카오톡 기능이 마비되면서 적잖은 직장인들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쉬는 날 업무 지시 등에 시달리지 않아서 해방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퇴근 뒤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만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훈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10시간가량 이어진 지난 15일.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요한 연락을 하지 못해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업무 관련해서도 가는데 뭐 문서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저희 그런 걸로 송신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갑자기 끊어지다 보니까 뭐 불편한 게 좀 오히려 연락이 끊긴 덕분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휴일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해방감? 좀 편안하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 쪽으로도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어서 좀 편했었던 것 같고 업무 시간 외에 왜 연락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좀 쉬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을 통한 업무 연락이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가끔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카톡 특성상 저희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 숫자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업무 시간 외에도 메신저로 연락받은 경험이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퇴근 후에도 단절되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모든 일상이 업무와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장시간 노동이란 개념이 사업장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 디지털, 인터넷 아니면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일이 또 이제 연장으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이미 국회에선 지난달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종만 그 지역과 그 산업별로 특성이 다른데 상사가 카톡을 하면은 그 위법이다. 이거는 너무 획일적인 규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확대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카톡 등으로 자연스레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게 일상화된 상황. 예상치 못한 사고로 스마트폰 알림음에서 잠시나마 해방되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하면서 퇴근 뒤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감세안이 영국 금융시장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자 결국 이를 철회했습니다.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상황에서 트러스 총리의 불명예 퇴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이 리즈 트러스 총리의 대규모 감세안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reverse almost all the tax measures announced in the growth plan 3 weeks ago that have not started parliamentary legislation. 앞서 지난달 23일 트러스 총리는 450억 파운드, 73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된 미니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파운드와 가치가 급락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급기야는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숨기지 않았고 I wasn't the only one that thought it was a mistake. 트러스 총리 본인도 정책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Now I recognise we have made mistakes. I'm sorry
for those mistakes. 정책 무산은 고스란히 트러스의 정치적 위기로 증폭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일단 다음 선거까지 보수당을 이끌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My message is we should be focusing on delivering for the British public.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총리를 향한 사임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에 몰린 보수당 의원 100명이 총리 불신임 서한을 당에 제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Her own backbenchers now risk oblivion at the next election, and this can only hold for a short time longer, I suspect. 지난달 6일 취임한 트러스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영국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한 총리가 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지난해 FDA가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즉 치매 항체 치료제 아두카도맙을 승인했지만 많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용이 제한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새롭게 개발된 알츠하이머 신약 레카네맙의 임상 3상이 학계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치매 치료제 등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